여러분들 자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 고군분투하는 아주 힘들어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졸리는 겁니다. 졸음. 특히 이제 처음 수행센터 이제 금방 오시면 처음 하루 이틀 동안은 굉장히 많이 졸리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졸음이라는 것 또한 마음의 상태, 우리가 지켜보고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졸린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졸리는 게 몸의 일이 아니죠.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 일을 하지 않는 상태,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또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상태. 이거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 초보자들은 이런 경우가 많죠.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마음이 일을 하지 못하고 졸리고, 수행을 좀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이제 처음엔 일을 잘 합니다. 잘 하다가 어느 순간 고요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는 그 고요함에 빠져서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걸 즐기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것들. 그래서 수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잘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상태를 좀 쉽게 자주 맞이하게 되는데,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특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요, 수행의 어떤 습관이 어떤 식으로 들어지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선을 하면 대상이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잘 졸게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 이렇게 계속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돼버려요. 우리의 마음은 같은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그걸 패턴이라고 그러죠. 습관화 시키는 걸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때 똑같이 진행을 해버리는 게 마음이. 그건 또 왜 그런가, 왜 그렇게 습관을 자꾸 만들어내는가 하면은 그때 순간순간에 마음의 지혜가 크게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지혜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새롭다라는 거, 새록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하는 마음인데, 모아의 마음은 항상 이게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했던 거나 오늘 하는 거나 한 달 전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매일 아침 세수하죠. 세수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게 같은 행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새벽에 세수할 때마다 그 순간에 일어나는 대상들은 항상 새로운 대상들입니다. 대상이 새롭다라는 건 마음 또한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꾸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지겹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지겹게 느껴지죠. 근데 아침에 새벽에 세수할 때 그 물에 닿는 느낌, 차가운 느낌, 이 손과 얼굴이 서로 부딪히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순간에 또 그런 차가운 느낌에 대해서 마음이 반응을 일으키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고, 여름에는 그 느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일어날 거고, 겨울에는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고,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알아차려야 할 대상들이라는 거예요. 뭔가 정지해 있고 멈춰져 있고 항상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육문의 대상과 그 대상을 아는 마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들은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다가 보면은 특히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반복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느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몸에서 이런 감각,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는 약간의 어떤 공통적인 전조 증상 같은 게 일어납니다. 알아차림을 계속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캐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졸음을 알아차림할 때 많이 도움을 줍니다. 졸리기 전에, 완전히 졸리기 전에요. 갑자기 푹 잠에 빠진 거
보다는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좀 뭔가 멍해하다가 지루해하다가 그런 상태가 조금 유지가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졸음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갑자기 푹 졸았다고 생각해요. 잤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음이 그런 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졸음이 오기 전에 현상들이 일어날 때 마음이 그럴 때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삿띠를 열심히 둬야 되는 거예요. 더 위리아를 잘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이 졸리기 전에 멍한 느낌이 있죠. 또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눈이 떨린다거나 눈꺼풀이 많이 무겁다거나 얼굴에 가려운 걸 느낀다거나 지루한 느낌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거나 이러한 것이 알아지면 지금 졸리려고 하는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위리아를 좀 써주는 거죠. 알아차림을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서 질문을 좀 자주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겁니다. 지금 뭘 알고 있는가? 지금 대상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마음을 깨워주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졸릴 때는 졸음 그 자체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대상으로서 관찰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 졸음 그 자체보다는 그 순간에 좀 더 뭔가 분명한 대상들을 보는 게 좋죠. 대부분 아마 몸의 감각을 보는 것이 좀 쉬울 거예요. 그럴 때는. 본인한테 무엇이든지 다른 것보다 많이 분명한 것들, 그런 것들이 뭔지 이렇게 보면서 그런 대상들을 위주로 이렇게 지켜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눈을 뜨고 수행하세요. 졸릴 때는. 졸리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눈을 감아야 되고 눈을 꼭 떠야 되고 정답은 없습니다. 떠도 되고 감아도 되는데 눈을 떴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 하면은 눈을 뜨면은 눈을 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이는 대상이 이제 이 순간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 보이는 대상으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거죠.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고 보이는 성질 또한 우리가 열심히 관찰하고 이해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특히 졸리거나 생각에 많이 빠지는 분들은 눈을 뜨고 하십시오. 자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은요, 조는 게 앉아서 자선할 때 졸음이 이제 습관되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자기가 졸아도 앉아있는 내내 잠을 자고 있어도 모르고 있다고요. 옆에 사람이 너 자선할 때마다 존다고 얘기해줘도 몰라요. 자기는 안 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아차림의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앉아만 있는 거지 수행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는. 졸음이 온다라는 걸 알 때 도대체 왜, 어떻게 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졸리는 건가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졸리는 데에도. 어떤 마음의 상태,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길래 졸리는가? 지금 몸의 상태는 또 어떤가? 느낌은 어떠한가? 몸의 감각들은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가? 졸릴 때 마음이 뭐라고 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마음을 자연스럽게 깨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잘 되지 않으면 계속 졸리면 졸음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수행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대상하고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 대상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지 싸울 상대는 아니거든요. 대상하고 싸운다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대상하고 싸워 이기려고 하는 거는 결국 그 밑에 로바 도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싫어하니까 싸우려고 하죠. 좋은 사람하고 안 싸우잖아요. 근데 왜 싫어하는가 하면 뭔가 본인이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원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가 싫은 거죠. 그래서 항상 대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는 그 마음가짐,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이미 로바 도사로서 번뇌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졸리는 것도 잘못된 거, 문제가 아니라 이 또한 마음의
상태고 알아차림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이 대상이 또는 이 현상이 뭔가 잘못됐다. 이게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 수행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일 자체가 잘못됐고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알라는 거죠. 이 졸음이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걸 없애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아무리 내가 수행을 하려고 해도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없애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번뇌인데 번뇌를 수행할 때는 사티의 질이 절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려고만 하지 말고 빨리 깨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졸음이라는 대상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싸워서 이기려고 해도 이기기 진짜 힘든 대상이에요. 깨려고 애를 쓰면 오히려 더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더 지쳐가지고 나중엔 더 쉽게 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졸음을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그 상태 자체에다가 사티를 두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졸리는 상태 자체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대체로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수행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 것 같고 뭔가 되게 불편하고 사티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고 불편하니까 그냥 잠이나 자자 이렇게 생각하고 자는 게 편하니까 아직 수행에 대한 이익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습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습관이 돼버리면 마음이 그 다음에는요 자선을 해야지 하고 딱 자리에 앉으면 보통의 딴 사람들은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자선 이러면 알아차리는 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은 자리에 딱 앉아 자선해야지 이러면 마음이 자는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알아차리려고 해도 일어나는 그 대상들을 알아차리려고 해도 도저히 잘 안 되고 계속 졸릴 경우는 그럴 때는 차라리 일어나서 걸으세요. 경행을 하십시오. 밖에 나가서 잠깐이라도 몸에 좀 스트레칭을 하고 좀 움직여주고 잠이 좀 깨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십시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정가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졸리는 게 마음의 영향에 의해서 마음의 상태가 느슨하기 때문에 졸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진짜 피곤해서 졸릴 수가 있죠. 그런 경우는 그걸 사티해가지고 계속 깨려고 하는 것보다는 잠깐이라도 20분, 30분이라도 쉬어주는 것이 수행에 훨씬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아는 것이 본인이 이제 수행이 점점 능숙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그 피곤함이나 이런 것들은요,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또 어떨 때는 100% 그렇지는 않거든요.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은 마음의 영향도 있지만 몸 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제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걸 해결해 가는 것이고 몸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은 약을 먹으면서 해결을 하는 것인 것처럼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이제 생각이죠. 인터뷰 이제 매체를 하면서 생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수행할 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도대체 생각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가. 근데 생각이 원래 평상시에 잘 안 일어나다가 수행하니까 갑자기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차이인가 하면은 평상시에는 생각이 그렇게 계속 일어나고 있어도 그걸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한 거고 이제 여기 와서 수행을 하니까
몸과 마음을 지켜보니까 이게 보여지는 거죠. 알아지는 것이죠.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거라는 거죠. 엄청나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거죠. 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적 이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삿띠를 두고 지켜보면 삿띠 힘이 이제 조금 생기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거친 생각들은 이제 사라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거친 생각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다 멈춘 것은 아니거든요. 그 밑에 미세한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어릴 때 막 불렀던 노래들이 생각나기도 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막 쭉 지나가기도 하고 생각은 어떤 그 내용은 수없이 많으니까요. 생각이 대상이라고 알고 볼 때는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삿띠의 힘을 키워가는 일을 하게 되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대상이라는 걸 안다면 삿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마디와 지혜도 키워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생각이 수행할 때 생각이 일어날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은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각이 안 일어났으면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생각이라는 그 자체가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수행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런 고정관념,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수행에 방해가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들은 왜 일어나는가 하면 결국은 수행자가 수행의 가치를, 수행의 목적을 고요해지는 것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는 것에 두지 않고. 일어나는 모든 것들,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해해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은 어떠한 것도 없애야 될 것은 아니거든요. 사라져야 될 것은 아니라 다만 이해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가 일으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과연 실제로 그 생각을 내가 일으키는 것입니까? 이거는 누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이 조건 따라서 조건 지어져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부처님께 여쭤봐요. 부처님, 누가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너는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 누가 존재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존재가 일어나고 있는가. 누가 괴로워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괴롭다가 아니라 무엇을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 생각하고 있는 그것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일어났다라고 아는 것,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른 마음입니다. 생각은 왜 이렇게 지켜봐야 하는가? 물론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는가?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 마음의 일이라는 것, 생각 또한 대상이라는 것,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해해 가는 겁니다. 생각이 지금 이 순간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아는 것은 알아차림이고, 이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아는 것은 지혜의 마음입니다. 항상 이렇게 사티와 지혜가 함께 일어나서 일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 생각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생각의 관념적인 내용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을 본다라고 할 때는 뭘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생각의 내용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차리는 대상은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티를 둘 때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근데 자꾸 이 생각의 내용은 진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마음의 하나의 일부예요. 그 스토리는. 근데 우리가 생각을 관찰한다라고 할 때 이 내용, 이 스토리에만 몰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빠지면 빠질수록 느낌이 강해지게 돼요. 감정이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그 내용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몰입하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어떤 일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한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 마음이 뭐 어떻게 믿고 있냐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그 사람이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게 진짜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감정, 느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느낌에 자기 자신이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느낌이 강해지면서 더 지금 그 내용을 더 강화시키게 되고 다시 그 느낌이 강해지고 나중에 감정이 아주 격해지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그냥.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닌데 그 일은 이미 10년 전에 일어났고 그때 끝이 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 아니죠. 그 사람과 내가 지금 이 순간 대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생각이에요. 기억. 근데 마음이 그 순간에는 이 내용이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고 영화 볼 때 감정이 막 일어나는 거고 이건 꼭 같은 이치입니다. 영화 보면서 이건 진짜가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건 허구야 만들어내는 거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딱 보면 감정이 일어나지 않겠죠. 별로 재미도 없고. 근데 그 내용에 빠지면은 점점 이게 진짜같이 느껴져요. 실제로 이 일이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진짜 내가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나중에는 주인공이 된 것 같아. 내가 막 주인공이 된 것 같고 주인공의 감정을 보면서 내가 느끼고 있잖아요. 막. 단지 보고 있을 뿐인데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니죠. 지금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 속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음이 일어나고 있고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다 놓치고 있고 지금 그 내용이 진짜라고 막 믿고 있고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아주 감정이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입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웃고 웃는 것처럼 생각의 내용을 보면서 성을 내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진짜 실제 하는 것은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알 때 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그냥 마음이라는 거, 그 생각하는 마음의 내용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 그냥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허구라는 거, 마음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라는 걸 알고 볼 때,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기억들로부터도 조금씩 이렇게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억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만약에 화가 난다면,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내가 감정이 아주 격해진다면, 사람들은 그 생각 때문에 지금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 생각이 화를 일으킨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상 그 생각 그 자체, 생각하는 마음이 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의 내용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내가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면 화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그것은 그거고 그때 화가 나는 건 화의 마음은 그냥 화의 마음입니다. 그건 또 따로라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 화의 마음이 같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마음 속에 화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각각입니다, 각각.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로서 생각을 볼 때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견해가 바르지 않은 채 생각을 볼 때 화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게 근데 쉽지는 않죠. 생각이 대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대상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힘들 때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생각이 일어날 때 항상 느낌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느낌은 분명하잖아요. 좋은가, 불안한가, 두려워하는가, 행복해하는가, 들뜨는가, 이런 분명한 느낌을 대상으로 먼저 보라는 거죠. 그걸 대상의 자연적 이치를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사띠 힘이 좀 강해지면, 좋아지면 다시 생각하는 마음 쪽으로 잠깐 옮겨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대상으로 관찰할 수 있으면 계속 하시고, 또 거기 자꾸 내용에 빠져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시 느낌이나 꼭 느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몸의 감각이라든지 분명한 대상들을 그때 관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본인이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생각만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육문을 통해서 그 실제하는 대상들은 항상 같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자기 자신이 사띠를 잘 둘 수 있는 대상을 지켜보면서 사띠의 힘을 키우고 그런 다음에 생각적으로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게 되면은 생각을 계속 관찰하고 또 힘이 약해지면 다시 다른 대상들을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수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체는,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지금 현재잖아요. 지금 이 순간인데 그 생각의 내용들은 대체로 뭐냐면,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생각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보면 과거 아니면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전에 내가 어떻게 했고, 예전에 어떤 경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오늘 오후에 뭘 하고,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하고, 모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뭘 어떻게 하고, 생각의 내용들이 대체로 다들 그런 거라.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이 순간을 알고 있으면 사띠죠. 거의 내용들이 다 과거나 미래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면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죠. 필요한 부분들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은,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고, 근심, 걱정 같은 것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과거에 너무 매여있는 사람들은 후회하고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어야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인 거죠, 사실상. 앞으로 내가 미래를 더 잘 살고 싶으면, 더 나은 미래를 얻고 싶으면 지금 이 순간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전혀 깨어있지 않는데, 다음 순간에, 오늘 전혀 깨어있지 않은데 내일 더 많이 깨어있고 모레 더 많이 깨어있기라 힘들잖아요. 내일 내가 수행을 더 잘하고 한 달 뒤에 내가 정말 더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오로지 하나예요.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잘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들이 앞으로 올 미래의 원인이고 조건이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해서 필요한 생각을 할 때도 너무 근심하고 불안한 생각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이럴 때 근심, 불안한 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실상 이건 결국은 뭔가 바라는 마음, 원하는 대로 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이 또한. 여러분 마음에 뭔가 어떤 하나의 특정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 강렬하게 원할 때 있죠. 정말 이건 꼭 이루어져야 돼.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한 일이 두 쪽 나도 이 일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는 마음과 함께 항상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약간의 두려움. 굉장히 강한 로바가 일어날 때는 항상 도사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서 또 한 가지 원한다고 해서 다 로바의 마음은 아니에요. 원한다고 해서 다 잘못된 본래는 아니라고요. 지혜의 마음도 원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게 다른가 하면은 로바뿐만 아니라 번뇌의 마음들은 그 결과에만 집착하는 성질이 아주 강합니다. 로바는 지가 원하는 거 딱 하나, 오로지 그거예요. 그거에만 꽂혀있는 마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른 건 돌아보지 않아요. 다른 거는 다 싫다라는 거죠. 오로지 이거 하나. 이것만 원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 하나만. 결과에 굉장히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는 어떤 목표는 있지만 사실 목표 그 결과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향해 가고 있는 진행 과정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거기에 좀 더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결과라는 건 결국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마음입니다. 뭔가를 원하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결과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리고 동시에 이 지혜의 마음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결과가 올 수도 있고 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미 인정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하나의 결과가 오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원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수없는 많은 조건들이 같이 동시에 발생하고 서로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원인들 중에 내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의 마음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지만 그 수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로바인 사람들도 있고 지혜의 마음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바의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잘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또는 어떤 체험을 원하고 있고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할 뿐인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굉장히 강한 도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지혜의 마음이 수행을 좋아하고 수행하고 싶어하는 건 어떤 거냐면 수행이라는 것이 정말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저번에 내가 신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올바른 신심이라는 것은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믿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수행을 무조건 잘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수행의 진행 과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다시 생각으로 들어가서 또 생각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지 지금 알고 있어요. 삿띠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계속 이어져요. 생각하는 마음의 힘이 멈추질 않습니다. 그런 건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그 생각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실제로 그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로바의 마음, 그 로바의 에너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공양 시간에 사티 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 그거를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생각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지 않으면 생각이 계속 가속도가 붙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행 중에 어떤 특정한 내용의 생각이 계속 반복해서 떠오르거나 또는 그런 경험하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행 들어가기 전에 바로 전에 라디오나 아니면 무슨 TV에서 어떤 노래를 그냥 들었어요.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얼핏 들었거든요. 들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근데 자선한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순간 이게 툭 올라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때부터 그 노래가 수없이 반복이 돼요.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럼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럴 때 그 노래를 또는 그 같은 내용의 어떤 생각을 없애려고 그 생각 자체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그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데 그 생각을 그냥 없애고 싶어 하는 그 진심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지금 강한 상태니까 강렬하게 그 밑에 깔려있는 그 생각이 밑에 깔려있는 그 로바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봐야 할 거는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게 본인 스스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마음 또한 대상이죠. 그 마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그냥 단지 대상, 자연적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면서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조사하는 과정인데 이 마음이 정말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 왜 마음이 자꾸 이걸 좋아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보면서 사퇴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계속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툭툭 던져보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번 툭툭 던질 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같은 생각이 반복될 때는 항상 그 생각의 밑에 있는 그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때 그 수행하는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 이런 것도 지켜봐야 돼요. 그 생각 자체를 좋아하고 있는가, 싫어하고 있는가. 좋아하는 마음이 강해도 거기 집착을 하게 되고, 싫어하는 마음이 강해도 집착을 하게, 계속 일어나게 돼요. 결국에 그걸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항상 그런 반복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지금 이 생각에 대해서 내 마음가짐이 어떤가, 어떤 견해로 지금 이걸 지켜보고 있는가도 같이 점검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기억으로 내가 계속 힘들다면은 그 기억의 내용을 보지 마십시오. 아까 내가 생각을 어떻게 관찰하는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억이라는 것도 생각이죠. 그냥 마음이 지금 일어났구나,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보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알아차림하면서 느끼면 그냥 느낌일 뿐이고,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고, 기억은 단지 기억일 뿐이고, 단지 이거 대상일 뿐이라는 거.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걸 스스로 인지시켜주면서 이제 지켜보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에 그 일이, 어떤 특정한 그 일, 그 기억 속에 그 일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내 마음의 견해가 바르지 못했고, 모아의 힘이 강해서 바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때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계속 이제 달라지고 있잖아요. 수행을 하면서 지금은 내 지혜와 견해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혜의 힘이 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지혜의 힘을 믿고 이 지혜와 사띠에 의지를 하면 되는 거지, 자꾸 과거의 그 모할을 자꾸 떠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의 기억으로 힘이 들 때 그 내용을 자꾸 돌아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느낌을 관찰하면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궁극적인 거는 결국에 이게 생각이라는 거, 그리고 생각이 마음이라는 거, 이 마음이 대상의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때 완전하게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겁니다. 사실상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생각이 아니거든요.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모화예요.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는 그 모화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지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각 속에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내 마음의 모화, 이해하지 못한 그것이 괴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상에서 사띠를 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하면서 사띠 들 수 있는가. 이거 하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말을 하면서 사티를 전혀 둘 수 없다면 사티가 이어질 수가 없죠. 밖에 나가면 어쨌든 말을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든지 가족이든지 뭐 직장 동료든지 친구든지 말할 일이 꼭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념초 수행이라는 것은 말을 할 때도 알아차림하고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알아차림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을 많이 안 하세요. 근데 말을 많이 안 한다고 해서 사티가 좋은가? 그것도 또 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수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하면서도 수행을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말하면서 수행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죠, 지금. 그게 능숙하지 않은 거죠. 말을 하지 않고 조용할 때는 내 마음이 알아차림이 잘 되는데 말을 하다가 보면 어느 사이 알아차림이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사라져 버린다는 거. 이거는 이제 이게 말을 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그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 수행이. 수행이 익숙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그게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말을 해도 괜찮은데 말을 하면서 사티를 둬야 된다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수행센터에서 묵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 사티 드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계속 이렇게 말을 하면 조용할 땐 좀 이어지는 듯 하다가 말을 하면 사티가 깨져버리니까 웬만하면 묵언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안 되니까 또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실상. 안 된다고 계속 안 하면 계속 못 하는 거죠.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건 맞아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센터에 있는 동안은 최대한 말을 줄이고요. 그리고 본인의 사티 힘이 좋아지면 사티 가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사티 하는 게 굉장히 좀 힘이 많이 안 들고 자연스러워졌다라고 느껴지면 그때는 말을 하면서 사티 하는 걸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도 뭐 사티가 거의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말씀하지 마셔요. 그냥 말 안 하고 자기 자신에게 좀 더 많이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는. 그런 걸 통해서 사티 자체가 익숙해졌을 때, 뭔가 느낌적으로 편안해졌을 때, 아, 이게 사티구나, 사티는 이런 거구나라고 감이 잡히면, 그때 조금씩 시도를 하는 거죠.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밥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 두 가지 행위를 굉장히 강한 로바로서 해왔거든요. 너무나 강한 로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번뇌인 줄을 모르고 해온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걸 이제 보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게 막 계속 푸시를 합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어떤 느낌들을 계속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일단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서 지켜보고 그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을 때, 조금 편안해졌을 때 이제 말을 시작을 하시는데요.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우리가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말을 할 때도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다 하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떠한 것이라도 본인이 사티하기 좋은 것을 한번 대상으로 잡고 지켜봐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게 어떤 대상이든 내가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테크닉으로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티가 전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도 되고, 또는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의도를 봐도 되고, 입술의 느낌, 또는 그 자기 자신의 목소리, 아니면 대화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들, 느낌들, 어떤 얘기를 지금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 중에 어떠한 것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잘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 대상 하나만은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이 대화하면서 이 대상을 계속 지켜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 자세인 거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이거 연습을 할 때 주로 많이 한 게 내 목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했어요. 듣는다는 걸 알면서 한 거죠. 예. 굉장히 강한 대상이고 분명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거는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덜하게 하고 그죠? 아니면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상대방의 그 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보고 있다라는 걸 계속 알고 하셔도 돼요. 어떠한 거든지 그 순간에 말을 하면서 내가 요 대상 하나는 계속 알아차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은 이게 이 하나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면서 하다 보니까 말을 할 때도 평상시보다 마음이 덜 들뜨게 되는 거예요. 네, 대상이 일단 알아차리고는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때는 마음이 이제 수행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자연스럽게 다른 대상들로 지가 알아서 점점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하고 싶어하는 로바를 보고 그게 좀 줄어들면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사티 힘이 약하다 보니까 또 점점 이 로바가 강해지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지금 이 로바가 너무 강하게 올라왔다고 생각되면 잠시 말을 멈추세요. 잠시 말을 멈추고 그 마음을 조금 지켜보고 다시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들 수행하러 오셨으니까 이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사띠가 익숙하지 않을 때 사띠 연습하기에 좋은 거는 상대방도 같이 사띠를 두는 사람일 때 훨씬 이게 연습하기가 좋거든요. 근데 또 있죠. 이게 항상 우리가 어떤 대화의 어떤 주제들은 얘기할 때마다 번뇌가 막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자제를 하는 게 좋으세요. 사띠 힘이 아주 좋아지기 전까지는.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게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하다 보면 막 화나죠. 감정이 막 이렇게 격해지고. 또는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데 굉장히 민감한가 하면 어떤 대화에 민감하냐면 본인이 하는 수행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수행 방법으로 수행하는 사람, 같은 수행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대화가 잘 돼요. 그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도 이해도 막 생기게 되고 도움을 막 주는데 서로 다른 수행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감정이 악화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선업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인 건 분명한데 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옳다라는 믿음이 또 굉장히 강한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좋은 일, 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굉장히 이게 강하거든요. 이게 옳다라는 생각이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름 신념이 강한 거죠. 정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화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도사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대화할 때 사띠 두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대화할 때는 우리 마음의 관심이 자꾸 바깥에 나가버려요.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왜냐하면 일단 그냥 내가 수행을 할 때는 혼자인 것 같지만 그죠? 물론 대상들은 일어나고 있지만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좀 더 집중하기 좋은데 대화라는 건 이미 상대가 생겨버렸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상대가 남이 있잖아요. 상대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나라는 관념이 더 강해지는 것이에요. 상대가 있다는 건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항상 우리 마음에서 나라는 관념이 강해질 때는 수행은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 뭔가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생각될 때 잠시 멈추고 자기 견해를 지켜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결국 그 밑에 깔려있는 것은 궁극적인 것은 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대화 시작할 때 항상 우리가 바깥보다는 내 자신에게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내 마음가짐, 이 수행하는 마음가짐과 이 느낌에 대해서 좀 더 알아차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상대방보다는 내 자신의 알아차림이 더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견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짧은 대화에서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내가 이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목적 중에 하나가 사띠라는 거. 이 대화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사띠하기 위해서. 의사소통도 물론이지만 그와 함께 사띠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 이런 생각들을 습관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림과 지혜의 힘이 점점 이제 강해지면 그때 우리가 언제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의 힘이 없이 이 탐심과 진심, 번뇌의 마음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은 괴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말을 한다라는 것, 의사소통은 꼭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을 잘못 행할 때는, 그걸 번뇌로서 행할 때는 많은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그 고통이 자기 자신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경우는 상대방한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하지 못할 때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여기 센터에 있는 동안에도 누구를 만나든지 그게 긴 대화든 짧은 대화든지 말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을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로바로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때에 그 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또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이게 정말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한 번씩 해보십시오. 말하기 전에 그 질문 한번 해보세요. 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막 보고요. 그때 정말 이게 필요한가, 이 말이 진짜 필요한가, 이거 한번 물어봐 주세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 마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꼭 필요 없는 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질문하는 것들을 한번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 수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딱 들어올 때 있죠. 이 자복에 앉아 있을 때, 그리고 병행을 할 때 그런 수행에 대한 어떤 열의, 수행에 대한 진지한 그런 마음가짐이 바깥에서도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법당에 수행해야지 하고 법당에 올라올 때, 법당에 문 열고 들어올 때 마음가짐하고, 아 끝났구나, 자선 다 했다 하고 법당을 나갈 때 마음가짐이 같은가 다른가. 법당에 들어올 때 마음가짐하고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 같은가 다른가. 견해가 바른 사람들은 그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수행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사실은 결국엔 수행을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뭔가 수행에 대해서 뭔가 많이 정해놓을수록 수행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반복한 것이, 수행이라는 것은 장소나 시간이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의 질, 마음가짐, 마음의 상태하고 관련된 것이라는 겁니다. 법당에 있다가 내 방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왜 그렇게 마음이 바뀌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일단은 먼저 봐야 되고요. 다른 걸 먼저 봐야지. 알아야 되죠. 다르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죠. 내가 말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봐야 되는 거, 마음의 변화를. 그 다음에는 왜 이렇게 다른가? 왜 다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궁금해한다고 금방 답은 나오진 않겠지만 계속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해하는 거예요. 마음이 왜 다르게 반응하는가?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아는 거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수행자들이 흔히 가지는 잘못된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좌선을 잘하는 게 이제 수행을 잘한다라는 거.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시겠지만 처음 수행을 오시는 분들은 그런 자세에 대한 집착이 강하거든요. 근데 수행이라는 것은 자세하고 상관없이 지금 마음에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 지금 대상을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가 키워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수행 시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기 직전까지는 계속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위리아거든요. 바른 위리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첫날 새벽에 눈 뜨자마자 첫 번째 생각이 지금 사띠 있는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 습관을 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우리가 멍한 상태거든요. 근데 잠이 완전히 깨기 전에 비몽사몽 그럴 때 누워있을 때 눈 뜨기 전에 그냥 지금 사띠 있나? 알아차림 있나? 라고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쉽게 깨어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사띠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게 있냐면 잠잘 때 입을 펴고 바로 이렇게 누워서 자는 것이 아니라 잠깐 물론 누워서 이렇게 와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잠이 들기 전까지는 계속 알아차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눕기 전에 잠깐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왜 잠자리 이렇게 준비하고 불을 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불 위에서 잠깐 앉아 계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잠깐 한 1분도 괜찮고 2분도 괜찮고 3분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알아차림을 계속 하고 있고 고요해졌을 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눕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기 직전의 마음이 잠에서 깰 때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 일찍부터 눈 뜨는 순간부터 수행을 잘하고 싶다면 잠들기 직전에 수행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다면은 수행은 꼭 센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몇 번 얘기한 것처럼 센터는 수행을 배우고 익히러 오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될 곳은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은 아파도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 혼자 있을 때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도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견해를 바르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공장소, 이렇게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이럴 때도 지하철 타고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그냥 핸드폰 막 보고 있지 말고 그때도 사띠를 두는 거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걸 대상으로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고 있잖아요. 들리는 걸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고 뭔가 느낌이 일어나요. 뭔가 불편한 느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둘러싸여 있을 때 일어나는 그런 불편한 느낌? 그 느낌이 대상이라는 걸 아시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수행을 하는 걸 자꾸 연습을 하셔요. 개발을 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마음을 그렇게. 네, 마치겠습니다.